안녕하세요. 엔트리프너 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조윤아이고요. 엔트리프너 스테이션은 매주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스타트업 초기에 겪는 불확실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극복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어마커스의 이규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이어마커스는 폐 소방호스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파이어마커스에 대해서 그리고 대표님 창업자이신 본인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소방서에서 버려지는 소방호스로 이제 가방을 만들고 있고요. 어, 만들게 된 계기는 소방관이신 아버지를 통해서 원래 소방 공무원이 되려다가 이제 창업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이제 영국에서 소방호스로 가방을 만드는 곳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소방호스로 가방을 만드는 곳이 있나 음, 검색하다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언제 설립하셨나요? 2014년 한 4월쯤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시작하셨을 때 그러면 동업자와 함께 시작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을 했고요. 아, 그리고 디자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음, 각 대학교에서 이제 디자인 관련된 친구들을 모았었어요. 음, 한 10명 정도 모았는데 애들이 이제 소방호수를 몇 번 빨아보더니 이제 막 락스통 같은 데다가 소방호수를 밟고 막 빨게 시켰거든요. 근데 예. 애들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다시 그만둬가지고. 그래서 어, 그때 한 5명 정도 추려져가지고 이제 사업 진행하게 됐죠. 아, 그러면은 이규동 대표님은 그 전에는 어떤 공부 혹은 어떤 전공을 하셨었나요? 저는 원래 아버지 따라서 소방관 되고 싶어가지고 소방 음, 관련 학과를 진학을 해서 음. 네,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업 초기에 방금도 그런 뭐 함께할 동업자 찾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 창업 초기에 마주해 하셨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 무엇이었나요? 어, 아무래도 좀 지속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정말 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수익성이랑 지속성? 그래서 이제 음, 일단은 가장 많이 저희한테 질문하셨던 분들이 소방호수를 얼마나 이제 수거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음, 그 대부분 어른들이 막 몇 천만 개 나와야지 이제 그걸 재활용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빠르게 뭐 사업하지 않느냐 했는데 음, 이제 뭐 화재가 발생돼야지 이제 소방수가 버려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 지속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수익적인 부분이 가장 좀 시작할 때 좀 고민이 됐던 것 아, 그러면 그에 대한 극복 전략이 무엇이었나요?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고민을 했죠. 근데 조사를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는 많이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을 하셨던 어른분들에 비해서는 적게 음, 나오는 수량이었지만 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많다는 결론이 음, 났거든요. 한 소방서에 한 1년에 벌어진 소방호수가 한 50개 미만 안팎 화재가 많이 발생되면 그 이상 그 미만으로 음, 되는데 전국에 한국에 있는 소방서 횟수가 26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음, 200 곱하기 50이니까 10,000개 정도씩 음, 이제 뭐 발생이 되니까 이제 아, 뭐 진행할 만 하겠다 해서 어른분들은 음, 이제 그런 가능성을 물었는데 저는 일단 그냥 시작을 해봤죠.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다 이런 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음. 창업을 시작. 그러면 어쨌든 그 시장 조사를 약간 하시고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셨는데 그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창업을 시작해가지고 음, 저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지금 대부분 다 소방 관련된 업체 쪽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음, 소방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평균 수험 기간이 한 2, 3년 걸려요. 그래서 음, 순차적으로 먼저 공부했던 친구들이 먼저 이제 합격을 하는데 음, 음, 계산을 했죠. 이제 머리를 굴려서 음, 어, 내가 한 2년에 3년 정도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면은 어차피 노량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까먹는 돈이나
저희는 이제 그 대신 빚을 안 지고 초기 투자 자본금 없이 네. 이제 뭐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로 해서 이제 자본금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손해 볼 거 없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처음에 그 뭐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페오스 수량에 대해서 혹은 수익 모델에 대해서 그런 불확실성을 얘기했을 때 느끼셨던, 본인이 인지하셨던 그 불확실성을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이셨어요? 70% 정도? 7점 네. 정도? 네. 음, 그렇군요. 그러면, 그럼 본인이 생각하실 때 그 이규동 네. 대표님이 다른 창업자분들, 창업하시지 않은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주변 사람들보다 어떤 그런 불확실성에 감수하는 의향이 더 높았다고 보시나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좀 네. 강소하는 의향. 그 불확실성에 뛰어드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불확실성에 그래도 뛰어드는 그런 성향이 남들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본인이 보시기에. 그렇죠. 네, 정상적인 친구들이었다면 못했겠죠. 네. 왜요? 어, 대부분 다 아이디어는 생각은 했대요. 근데 음, 실행한 사람은 저희밖에 없으니까 음, 다들 고민은 저희랑 비슷하게 했었는데 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거를 대부분 다 안 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직접 소방서로 돌아다니면서 소방호수가 얼마나 버려지는지 아버지랑 음, 같이 돌아다니면서 소방호수도 수거하고 음, 그 가방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이제 동대문이나 음, 신설동 같은 데를 국내에서는 동대문이나 신설동이 이제 의류 제조나 가방 제조 쪽이 좀 유명하니까 음, 원단 같은 거, 그러니까 완전 모든 제품이 순수 소방호수 제품이 아니라 뭐 어깨끈이나 아니면 음, 내부 들어가는 안감이나 뭐 음, 조리개끈, 그러니까 그 음, 어깨 조절하는 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일반 재질을 쓰니까 음, 순수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가방에 대한 공부나 뭐 소방호수 원자재 수급에 대한 거를 이제 그냥 추정치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 저희가 일단은 만들 수 있게끔 소방서 모아 놓자해서 이제 다짜고짜 아버지랑 소방서 한 뭐 여섯 일곱 군데 돌아가지고 한 2, 300개 정도 소방서 수거해서 이제 저희 집 옆에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빈 컨테이너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음, 모아 놓고 재봉틀기계 하나 사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음. 방음질 해보고 이렇게 그때부터 그렇게 그러면 거의 이제 시장 조사나 사업 모델 조사 자체를 네. 현장에서 뛰어들어가지고 하신 건데, 네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어떤 불확실성, 사업이 불확실성 요인이 있고 이게 딱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소방관을 다니면서 폐허수를 모으거나 이런 일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확실성 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뛰어들 수 있었던 어떤, 왜 그렇게 그거를 믿고 그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어, 저는 그냥 좀 단순해가지고 그냥 음, 근데 그냥 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창업 동아리를 처음 하게 돼서 이제 아,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좀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창업 동아리 할 때 선정 아이템이 핸드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창업 이러면은 뭐 치킨집, 뭐 커피숍 아니면 IT 기반 뭐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핸드폰 케이스는 굉장히 좀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저희 손에 쥘 수 있는 제품이었고 그래서 좀뭐 판매 같은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음, 축제 때 영업 좀 뛰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음, 맛을 보고 이런 제조 분야에 대한 좀 맛을 봤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아, 뭐 소방호수 제품 만드는 것도 뭐 가능하겠다 해서 주변 분들은 솔직히 다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른분들이나 저희 친척분들 아니면 가족분들한테도 제대로 얘기는 안 했어요. 아버지 제외하고는 어머니도 음, 엄청 뭐라고 하셨거든요. 막 아, 제발 진짜 제발 그러지 마라. 진짜 너 진짜 미쳤다. 막 얘기 많이 하셨는데 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니까 그리고 근데 지금은 좀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소방 폐 소방호수 제품이 아니더라도 소방 관련된 음, 모든 음, 제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좀 저희 팀 정체성을 좀 찾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방향성을 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저는 소방이라면 뭐든지 음, 어,
하고 싶다? 소방에서 돈 되는 수익 되는 부분은 뭐든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 전체 카테고리 안에서 패션이라는 영역 안에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패션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 음.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방 공무원을 생각하셨다가 그 다음에 소방에 관련된 창업을 하시기까지 이렇게 소방 카테고리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소방관이셔서 국내 소방관이나 소방에 대한 인식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음. 아버지가 어, 예를 들어서 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하지 못했던 시민에 대한 뭐 죄책감, 아니면 뭐 주변 동료분들의 순직하신 거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실제 국내 소방에서 소방 업무를 하면서 겪는 불편함, 음. 그 다양한 얘기들을 아버지한테 듣다 보니까 소방에 대한 관심이 원래부터 많았고, 그리고 또 음. 섬기고 헌신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도전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저희 소방 관련 학과를 나왔으니까 딱 주변 애들이 소방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방관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소방에 대한 좀 동기 인식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네. 소방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시고 또 창업에 대해서도 그 남다른 애착과 단순한 열정으로 뛰어드셔서 지금 이렇게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네요, 저는. 네. 네네.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저와 같은 초기 창업자 혹은 예비 창업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러닝을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제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근데 그 조언이 어떤 거에 있어서 조언을 주시냐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첫 발을 내딛기 위한 그 팁이나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 좀 본인이 체득하셨던 팁을 주신다면. 저는 요즘에 원래 IT 기반으로 사업을 지금 시작했지만, 전 서비스나 플랫폼 쪽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음. 왜냐면 제가 실제 서비스를 몇 번, 여러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봤을 때, 이제 여러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플랫폼 하다 보니까 서비스 기반의 그런 IT 서비스들이 대부분 다, 어, 막상 투자받거나 진행을 해서 확장을 하게 되었을 때, 실제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음. 그러니까 사용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긴 한데, 지속적으로 이 사용자를 배려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서비스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뭔가, 뭐, 그 서비스 플랫폼 이용할 때 서비스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을 때, 음. 피드백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좀 음. 생각보다 불친절하다든지, 그래서 사업 규모는 굉장히 큰데, 왜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놓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약간 음. 플랫폼에 대한 수익성과 확장성, 그리고 뭐, 뭐, 실제 사용자분들에 대한 필요성은 받겠지만 좀 너무 배려라 그래야 되나? 다 사랑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음, 그래서 실제 그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은 게 좀, 어, 대부분 다 지금 저랑 대화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그런 플랫폼 비슷하게 이런 거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플랫폼 사업도 있고 지금 그냥 저희 컨설팅 사업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직접 돌아다니면서 피드백 듣고, 음. 뭐, 예, 직접 돌아다니면서 피드백을 듣는 게 가장 좀 실제적이고, 고객들에게. 그리고 네. 좀 작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음. IT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개발 능력도 없는데 IT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경력이나 이런 분 것도 없는데, 음. 당장에 실제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 그러니까 음. 하다못해 내가 당장 그러니까 물론 그냥 소자본 창업 이런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당장에 뭐가 없는데 뭐가 필요한 게 보여. 펜이 없어. 펜이 없는 친구들 좀 많이 있어. 그러면 볼펜을 내가 사가지고 1,000원짜리 사가지고 10,000원에 팔면 그게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죠. 진짜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음. 저는 크리스 기라보라고 세상을 어, 그 100달러로 세상을 바꾸던가 그 네. 책을 쓰신 분이 계셨는데 그 책을 보면서 엄청 인상이 깊었거든요. 실제적으로 내가 음. 겪은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용 지불을 해서 뭐 음.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그 과정이